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대로 또 올라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라서 31%, 그러니까 3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니까 긍정도 부정도 모두 외교가 1순위였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아마 이제 그 보수층과요, 그다음에 진보층이 그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측에서 서로 이게 보수층은 외교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 외교를 못한다. 이래서 이게 저는 양쪽 다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외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또 양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일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는 아마 이제 그 대만 문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문제도 이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과도 사전에 좀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다 종합적으로 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요 외교는 특히 그 칼 슈미트라고 독일의 그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외교에서는 더한 이야기입니다. 외교는요 역사를 보면 적하고 동지를 잘못 구별해서 나라가 이게 망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병자 오는 때 명나라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희 보수층에서는 우리 친구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잠재적 적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한미일 동맹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 점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일본하고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동맹 미국 외교도 이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지율이 상당히 보수층 중심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확장 억제 방안 그리고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서 말씀하신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떴던 저희 외교적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입장들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과거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일본 언론과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제3자 대의 변제 같은 경우를 미리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식을 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았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퍼주는가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미국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국의 입장 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중국발 또는 러시아발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중국 당국과 우리 외교 라인들이 예를 들면 언쟁을 벌이는 상황, 또 러시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떤 배타시하면서 지금의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를 준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러시아에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향을 정하셨다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고 거기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올라갔던 이유들은 제가 볼 때 외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돈봉투 문제 때문에 소위 진보나 중도층에서 민주당이나 어떤 국정운영 지지층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좀 결집 효과가 발생해서 TK나 이런 지역에 이런 적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외교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갔다 온 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때 투영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정치적인 부분이 투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그 돈봉투 논란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반등 효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주로 어디서 내려갔냐? 서울에서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 민주당에 대한 소위 돈봉투 문제 파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 여론들이 올라왔고 항상 보면 주로 서울 지역과 20대 층들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네. 이 변동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 출렁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과 연동돼서 소위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반대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여론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외교 문제를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도 넘은 비난을 하고 발끈하면서 외교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전 관련이죠. 민간인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하면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라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면서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 좀 예민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런 외교 문제가 거론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성과를 좀 가져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그 외교 질서를 대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렇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 정책을 펼 때 러시아 문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대량 살상 문제라든지 어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그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이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 살상 무기들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의 영역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민국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양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끈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의 안전과 이 질서가 유지되는 문제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다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당사국이고 대만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이 3기 이 임기를 시작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원론적 입장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건 외교적인 문제를 좀 봤을 때 뭐 중국과의 그 대중교역 수준도 그렇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어느 정도 다져놔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원론적인 주장을 넘어서 이렇게 좀 예민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무기 살인 수출이다. 살인 수출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거든요. 제가 세 가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면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요. 5조 1항에서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과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침략 전쟁이냐? 아니면 이게 정당한 자위 전쟁이냐? 이걸 이렇게 한번 밝혀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침략 전쟁인지 아닌지 첫째 밝히라.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전 세계 28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의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들인지 이 입장을 이재명 대표 한번 이렇게 밝혀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협박하듯이 전술 핵무기라도 써가지고 한 10만여 명의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고 전쟁법,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런 경우도 침묵하실 건지 이 세 가지를 좀 이게 밝혀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자해 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중국과 원팀이냐며 반격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 관계를 자초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입장을 일방 대변하며 중국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이 격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에 대한 심기 경호가 우선인지 국민들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장님 이제 안보 문제 말고도 네. 122개사가 지금 함께 이번에 동행해서 투자 네.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국빈 방문에서 좀 어떤 걸 얻어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국제 질서가 과거와 달리 그 안보, 이 국방 외교 중심에서 지금 이제 경제 중심, 경제 외교로 무게 중심이 상당히 많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 안보 국방 가장 기본적이겠죠. 한미 동맹을 공고화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를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그 IRA 법이라든지 이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지원 정책을 펴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재계에서도 100명 넘는 이 총수들이 총 출동하다시피 미국을 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측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최혜국 대우 또는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완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민국의 국익 실리 외교도 함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어쨌거나 한미 정상회담 소식은 저희가 채널A에서 좀 더 보도를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